돈이 되는 라디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인기 있는 코너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여도은 앵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점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올 거예요. 오늘 이 위기감 느끼게. 아니 오늘은 제가 명확하게 네. 이 오후에 행사가 있어요. 유튜브도 해, 방송도 해, 행사도 네. 뛰어. 그 행사가 그 약간 주식 설명회 이런 거라서 저희 네. 회사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또 오늘 힘을 좀 주고 왔는데 또 본의 그러게요. 아니게 우리 네. PD님께 불편함을 지금 바로 유튜브 보이는 장에 다비드리님께서 네. 이해 기준은 우리 PD님인데 오늘 여도은 앵커 우리 PD님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오셨어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면 저 한복 입고 나타날 거예요. 풀메하고 우리 이러지 맙시다. 더운 날 이런 걸로 경쟁하지 맙시다. 제가 오늘 약간 요새 네.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네. 장대 양봉 컨셉으로 입고 왔거든요. 우리 주식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장대 네. 양봉 뿜어내라고 예, 그런 염원을 좀 담았다는 점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유튜브 들어오셔서 네. YTN 라디오 치시면은 여도은 앵커가 오늘 얼마나 힘을 주고 왔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 여도은 앵커가 하는 방송에 이제 네. 우리 생생경제 이 방송 올리는데 뭐 네이버 메인에 딱 하고 올라갔더니 그렇습니다. 이거 네. 뭐 YTN 라디오 덕입니까? 서로 이제 윈윈 하는 윈윈. 거죠. 예, 윈윈. 이 함께했던 콘텐츠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메인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김혜민 PD님이 또 성관으로 저를 네. 여기에 패널로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올린 그런 그래요. 윈윈 네. 아닐까. 예. 아니 우리 덕에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가면 조회수 엄청나고 그 저희가 함께했던 그 창업 컨텐츠가 네. 조회수가 제가 지금 방금 봤던 게 24,000건이 넘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달에 그 수익이 나오거든요. 얼마가 나오는지 이제 오픈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좋네요. 기대하지 마세요. 왜요? 예, 그렇게 오늘 이제 얘기를 쭉 할 텐데. 그렇게 그 많이 정도로 안 돼요? 나와도 그렇게 많이 나와도 뭐 아까 95억 빌딩 네. 살짝 언급하셨잖아요. 한 1,000만 분의 1? 아 정말요? 굉장히 적어요. 광고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음. 도대체 그 언론에 나오는 네. 엄청난 수익을 얻는 유튜버들은 어떻게 된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먼저 최근에 이 보람튜브 이게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그쵸. 네. 이 보람튜브 도대체 뭐 어떤 거예요? 보람 TV 못 보셨어요? 저는 남자 얘기하는 거는 뭐 찾아서까지 보고 싶지 저는 않더라고요. 사실 이제 네.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그 순위가 막 올라왔을 때마다 아이들 컨텐츠가 많이 올라와서 대체 이게 뭐냐고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보람이라는 어린 아이가 그냥 놀아요. 재밌게 주제를 가지고 놀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 아이가 뭐 맛있는 거를 먹고 하는 그런 노는 정말 재밌게 노는 그런 영상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채널이 보니까 3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래요. 그게 이제 기업형으로 개인 채널이 아니라 그 회사를 차려서 그 가족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같이 이제 운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기사화가 많이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텐데 지금 이게 뭐 30억이다, 월 40억이다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게 네. 유튜브에서 공개한 게 아니고 뭐 그리고 보람튜브 측에서 공개한 게 아니라 미국의 소셜블레이드 등을 활용해서 추정된 수익이에요.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뭐 이 정도 구독자 수와 뷰수 그리고 뭐 좋아요 수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추정된 수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들어도 사실 뭐 연 30억, 40억도 정말 큰 건데 그러네요. 월 30억, 40억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네, 해보면 네. 보람이라는 아이가 네, 노는데 네. 노는 게 영상에 이제 나가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총 수입이 한 30억 안팎으로 추정된다라는 네, 네. 거예요. 네네. 네, 저도 잘 놀고 우리 저도 잘 놀 아이들 수 정말 있어. 잘 놉니다. 잘 놀잖아요.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 아까워요. 정말 잘 네. 노는데 어떻게 제가 제 2의 인생을 찾아봐야 할까 싶은데 사실 근데 이게 이 정도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노는 걸 찍고 이건 아니겠죠. 뭔가 컨셉도 잡고 기획도 있고 이렇지 않을까요? 나름의 기획이 있고요. 보면은 어떤 그 채널이 3가지인데 한 채널에서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보면
저는 그 남성 두 분의 존재가 뭔지 모르겠어요. 개그맨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두 분이 보람이랑 같이 놀아줘요. 그래서 재밌게 약간 좀 이렇게 왜 우리가 어린이 프로그램 보면은 옆에서 이제 어른분들이 뽀미 언니 같은 그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놀아주잖아요. 뽀미 언니 말하면 옛날 사람. 네, 뽀미 언니. MBC 뽀뽀뽀. 네, 예. 네. 그런 느낌으로 같이 이렇게 노는 영상이 있는데 저도 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저도 모르게 넉넉히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닌가 봐요. 아이들이 주로 보죠. 저는 이제 궁금해서 한번 봤고요. 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낼 수 있을까 어른의 마음으로 네. 우리 궁금해서. 앵커님을 보셨을 텐데 네. 보통 유튜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지는 못하죠. 이게 우리가 뭐 유튜버들 돈 많이 번다. 사실 보람튜브 외에도 정말 몇 년 전부터 그 유튜버, 크리에이터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정말 소위 0.1%인 거예요. 많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수익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소수. 왜? 연예인, 뭐 배우 이런 분들도 모두 다 그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흥행을 하고 모두 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유튜버를 한다고 해서 모고 수익이 생기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다고 무조건 나의 영상에 광고가 붙는 게 아니라 12개월 내에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12개월 내에 시청 시간 4,000시간 그리고 구독자 수 1,000명이 넘어서야 해요. 그렇다고 이 기준이 뭐 넘어선다고 무조건 또 광고가 붙느냐? 그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채널이 정말 뭐 유해하거나 뭔가 선정적이거나 그렇지 않은지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해서 허가가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광고가 붙게 되는 거고요. 광고 수익도 무조건 다 유튜버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유튜버가 55 그리고 구글 측에서 그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 측에서 한 45% 정도 네.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단한 거군요. 광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그쵸. 시청시간 4,000시간, 구독자 1,000명, 거기다가 12개월 내. 그러니까 12개월 지나서 이 조건을 충족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다시 거죠. 그러면 또 그게 또 평가가 되겠죠? 그 단위 기준으로. 냉정한 세상이군요. 네. 이 유튜브. 그럼 이 광고라는 게 원래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가가 모두 동일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말 저는 궁금해요. 유튜브도 그렇고 뭐 국내에 뭐 네이버 TV나 카카오 TV나 이런 플랫폼들이 광고 단가의 기준을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보면은 지금 광고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뭐 건너뛰기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뭐 5초 뒤에 뭐 보지 않고 그냥 건너뛰기 혹은 뭐 그 긴 광고를 다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밑에 배너 광고로 뜨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게 광고 단가가 다 다른데 지금 보면 건너뛰기를 할 수 있는 그 불가능한 범퍼헤드라고 불리는 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1,000회당 3,500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5초 뒤에 건너뛰기 할 수 있는 것은 5초 뒤에 시청자가 조금 더 봤을 때 회당 30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뭐 구독자 수가 얼만큼인지 그 시청 지속 시간이 얼만큼인지 뭐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유튜버들마다 다 달라요. 와, 이거 정말 새로운 시장이고 새로운 기준인데 네. 왜냐하면 지상파 방송들은 이제 광고라는 거를 코바코라는 데서 대행을 해서 그쵸.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전혀 다른 세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 구조를 사실 명확하게 유튜브 측에서 이게 뭐 말하지 얼마에 얼마다 않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추정하는 영상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도훈 씨도 이 언론 영상학과 그쵸. 신문방송학과 네. 나왔는데 저도 신문방송학과 네. 나왔거든요. 이제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이런 걸 배우겠군요. 그렇겠죠. 이런 거 관련해서 뭐 1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배울 텐데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미국 쪽에 시청자가 많으면은 광고 단가가 더 높고요. 개발도상국이나 조금 이제 그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의 시청자 수가 많으면 또 광고 단가가 미국 대비 낮대요. 그래서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브타이틀로 영어를 그렇게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광고를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 소비력이 있어야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네. 이게 지역에 따라서도 광고 단가가 달라지는군요. 네. 그러면은 유튜버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오픈돼 있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인지 모르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각 영상별로 네.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를 이제 본인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이 정도 가격인지에 대해서는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유튜버들 광고 수익으로만 이렇게 많이 버느냐로 생각을 하시는데 광고 수익만으로는 이렇게 많이 벌 수 없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협찬을 또 많이 받겠죠. 그렇게 되면 관련해서 수익이 더 플러스가 되는데 뭐 보람튜브나 이렇게 유명한 유튜브 하는 분들은 뭐 광고 수익만으로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보통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10만, 20만 이 정도 구독자도 많은 거잖아요. 그분들은 실제 광고 수익보다 이렇게 기업의 협찬 동영상을 만들어서 얻는 수익이 훨씬 많아요. 특히 우리 도인 앵커처럼 네. 방송 쪽에 있고 이렇게 세련된 이렇게 외향적인 외모를 갖추신 분들은 제가 방송에 진짜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시대 정신에 어긋나서. 근데 이건 팩트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협찬을 되게 많이 해주지 않나요? 본인도? 그러니까 뭐 이런 메이크업 거 써주세요. 네. 뭐 이런 뭐 바디 뭐 용품 써주세요. 뭐 이런 거. 안 들어와요? 근데 뭐 저는 사실 지인분들이 이제 그런 거 운영을 네. 할 때 들어보긴 하는데 정말 냉정해요. 팔로워 수에 따라서 그런 협찬이 생기고요.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까? 그 정도 급은 아니라서. 예. 와, 그럼 그런 거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영향력이 얼마나 크길래 엄청 크죠. 엄청 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독자 수가 급이 다릅니다. 뭐 이렇게 10만, 20만을 넘어서서 뭐 100만, 200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넘는 그런 유튜버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감히 제가 넘어설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군요. 더 분발하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보람튜브 외에 이 10위권 안에 드는 유튜버들 누가 있는지 궁금해져요. 지금 많이 기사화가 된 그 순위들을 보면요. 이제 개인 팔로워 수를 기준으로 한 순위인데요. 보면은 10위권 내에 그 보람이가 주인공인 그 채널 3개가 모두 들어가 있어요. 보람튜브의 구독자 수가 1,751만 명이더라고요. 와. 정말 많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댄스 영상 주로 올라오는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라는 그 유튜버가 있는데 그 채널 같은 경우는 월 수익이 한 3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요. 제이플라뮤직이라고 커버송을 위주로 해서 노래 부르는 유튜버 그분은 약 2억 원 가까이 네. 수익이 추정되고 있고 그 뒤로 뭐 서은 그리고 하은이라는 아이 이제 방송 출연도 많이 한 아이인데 어썸하은이라는 채널 그 채널 같은 경우에도 10위권 내 이름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채널들 말고도 사실 요새 굉장히 회자 많이 되는 뭐 박막리 할머님 들어보셨죠? 알죠. 그런 분들도 그 구독자 수도 많고 인기가 많지만 10위권 내에 안 든 거 보면은 그러네요. 정말 좀 약간 신기하기도 했어요. 박막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책도 맞아요. 11세까지 찍으셨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제가 인기 사실은 많으시죠. 정말 인터뷰하고 싶어서 이분 막 유명해졌을 때부터 엄청 섭외하려고 했는데 네.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지금 10위 안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렇군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들 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볼만한 네.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제 주변에 주 시청자들은 거의 50대들이 유튜브를 맞아요. 많이 보던데요. 예, 맞아요. 저도 사실 이 순위 안에는 어린이 채널이 많아서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겠다 싶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이게 확 바뀌어서 주 시청자, 가장 많이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가 50대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1인당 평균 유튜브 사용 시간이 월 17시간 25분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약간 트렌드가 컨텐츠가 관련해서 50대 분들이 볼 만한 컨텐츠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좀 층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문자로 3289님께서 저는 보람튜브 잘못됐고 안 좋은 시선 보내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의 방송국 프로그램 개념처럼 한 가족이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거 아닐까요? 이러면서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은 씨는 본인이 직접 유튜브도 하고 있고 유튜브로 뭐 돈을 버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시선들 아니면 유튜브 방송 자체에 대한 시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 유튜브라는 그 채널 자체가 네. 굉장히 기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람이가 재밌게 노는 그 영상이 어떻게 보면 정말 특별할 거 없이
우리 아이가 노는 것처럼 똑같이 놀지만 그게 이슈가 되고 인기가 생겨서 이렇게 수익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수익의 기준이 너무나 높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 실수나 잘못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면서 지금 좀 약간 배가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세금은 잘 내냐 이러면서 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렇다면 그 기회의 영역에 나도 한 발자국 다가서 볼까 하는 좀 약간 용기의 시선으로 바라봐도 정말 누구나 다 평범한 시작에서 다 비롯된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유튜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저처럼 운이 좋은 사람은 방송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실력이 있는데 운이 네. 안 따라준 사람은 유튜브 하면 돼요. 그렇죠. 기회죠. 그런 기회로 하면 되고 대신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유튜버들이 해야겠죠. 근데 그런 채널들이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좀 약간 선정적이고 그래야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들이 좀 많아져서 그게 좀 걱정인데 얼마 전에도 강아지를 맞아요. 학대하는 그분 영상 보고 저는 정말 맞아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근데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기준이 생길 것 그런 같아요. 건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그런 건 우리가 안 보면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대박을 꿈꾸는 우리 여정은 앵커께서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유튜브로 오늘 빨간 옷 입고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도와주십시오는 좀 그렇네요. 네. 유튜브에 대한 아주 해부를 해주셨어요. 분석을 너무 감사합니다. 자, 행사로 가셔야죠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정은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